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채널입니다. 자, 이제 8단원 실력편 문제 마지막 167페이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실력편 문제들은 이제 실력편 막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뭐 12번이나 13번 같은 좀 뭔가 독특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독특한 문제들은 말 그대로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한 15번부터 정도로 진행이 되었던 문항들은 수능이나 여러분 내신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어려우면서도 이제 시험 문제스러운 그런 문항들이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스러운 문항들이 앞부분에 나오다가 또 뒤에 일부는 증명 문제라든지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한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뭐 다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뭐 미적분 문제들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문제들은 또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통계 과목의 특징상 조금 덜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18번. 수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하고 실력이 똑같은 배구팀이 5판 3선승제로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뭐 상금은 우승팀하고 준우승팀이 5대3의 비율로 나눠 갔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A팀이 첫 세트에서 이겼어. 그럼 당연히 첫 세트가 이긴 사람이 전체 세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기가 중단되었대. 그랬을 때 상금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상금 말고 이런 거야. A, B가 이길 확률이 똑같은데 한 게임 했을 때 A가 이겼어. 근데 갑자기 부득이하게 경기가 중단이 됐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길 가능성이 얼마만큼 높을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5판 3선승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쌤이 이제 게임 방송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게임 방송. 뭐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게임 방송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토너먼트전을 하잖아. 뭐 5판 3선승제, 뭐 결승전 같은 경우 5판 3선승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은 뭐 당연히 중요하죠. 첫 번째 게임 이기면은 해설자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자, 첫 경기는 뭐 누구누구 선수가 이겼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통계를 내보면은 첫 경기에 이긴 사람이 전체 시합, 전체 그 결승전을 이길 확률이 뭐 이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지금부터 설명할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경기에서, 자, 선생님 내가 A라고 쳐봐. 내가 A야. A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다섯 번째 경기가 있다고 치면은 A가 첫 번째 경기를 이겼어. 윈을 했어.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이기거나 지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막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세 경기를 먼저 이기면 우승이 되면서 어차피 나머지를 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이 나머지의 조합은요, 총 16개밖에 없습니다. 얘가 이기거나 지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둘둘둘둘 2의 4제곱이니까 16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적어도 W가 2개 이상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 쓰는 겁니다. 그 말은 W가 2개 나와도 되고 3개 나와도 되고 4개 나와도 되고 뭐 다 가능한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그러면은 이것의 반대는 뭐냐? W가 1개이거나 또는 0개인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W가 1개인 경우는 1, 2, 3, 4 중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거니까 4가지. W가 0개인 경우는 지고 진 거니까 1가지. 이해되겠습니까? 요걸 더하게 되면 이 값이 16분의 5가 되고, 16분의 5가 나오면 A가 지는 거야. 그 말은 16분의 11이 되면은 A가 이기는 거지요.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 경기에 이긴 사람이 전체 이 결승전을 이길 가능성은 16분의 11이고, 첫 경기를 이겼지만 전체 경기를 질 확률은 16분의 5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수학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문제는 상금이 5대 3인 거야.
이긴 사람이 5, 진 사람이 3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냐. 합리적인 분배 비율이니까 이런 거죠. 16분의 11의 확률로 A가 이겨. 그러면 A는 상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5A만큼 가져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B는 16분의 5만큼 지지. 그때는 3A만큼 가져가는 거야. 16분의 11. 쏘리. 16분의 11. 그러니까 16분의 11이라는 상황만큼 A가 이기니까 A가 이길 때는 이런 거야. 근데 16분의 5만큼 B가 이길 수도 있죠. 그럼 그때 A의 상금은 3A만큼 가져가고 이게 바로 A가 받게 되는 상금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16분의 5만큼은 B가 이기고 그때는 얘가 5A만큼의 상금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상금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6분의 11만큼 A가 이기니까 A가 이길 때는 상금은 이만큼. 16분의 5만큼 B가 이기니까 B가 이길 때는 상금이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B를 물어봤는데 어차피 뭐 16들은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A도 전부 다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요. B만 물어봤으니까 55 더하기 15 하니까 55 더하기 15, 70이 되고요. 70대. 여기는 33 더하기 25니까 58이 되어서 정답은 35대 29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상금은 별 차이가 또 안 나네요. 왜 그런가 하더니 1등, 2등 상금차가 별로 안 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 우승 상금이 5천만 원이면은 준우승 상금이 3천만 원 경우보다는 준우승 상금은 막 1,000만 원 이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홍보를 할 때 무슨 뭐 게임 리그가 시작됐어. 우승 상금 5천만 원, 준우승 상금 4천만 원, 3등 상금 2천만 원 하는 것보다 우승 상금 8천만 원 이렇게 광고를 해야지만이 광고 효과가 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준우승 상금은 1,000만 원, 3등부터는 0원 뭐 이렇게. 어쨌든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19번.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득점을 하는 게임이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기대값 이하이면 기대값이 얼마입니까? 주사위는 뭐 이런 거다. 기대값이 무슨 말이지? 주사위 던지면은 1, 2, 3, 4, 5, 6이면은 이때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전부 6분의 1 아닙니까? 그럼 기대값이 뭐냐면은 이건 구할 수 있잖아요. 1 곱하기 이거, 1 곱하기 이거를 싹 더하면 되기 때문에 6분의 1에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6 하시면은 6분의 21 하면은 2분의 7이니까 3.5가 됩니다. 3.5. 그러니까 길이가 3.5니까 처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눈의 수가 기대값 이하이면 3.5 이하이면 한 번 더 던지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사위의 눈이 1, 2, 3이면 한 번 더 던지고 4, 5, 6이면 더 안 던지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던질 기회가 주어지고 이때에는 두 번째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득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사위에 나오는 눈의 수를 득점을 하는데 4, 5, 6은 나오면 한 방에 득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이 나오면 한 번 더 던질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두 번째 어떤 눈이 나오든지 간에 그걸 득점을 했을 때 기대값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채우시면 되겠죠. 이런 거야. 1, 2, 3이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실제 최종적으로 1, 2, 3이 나오려면은 처음에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면서 그와 동시에 두 번째는 1이 나오면은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쌤이? 어떻게 구한 거야? 진짜로 최종 점수가 1이 나오려면은 첫 번째 시행에는 1 또는 2 또는 3이 나와야 돼요.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반드시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되고요. 곱하니까 1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주사위 눈이 2가 나오려면 똑같아요. 처음에는 1 또는 2 또는 3, 두 번째는 반드시 2. 1 또는 2 또는 3, 두 번째는 반드시 2. 해서 이 값이 12분의 1, 12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5, 6이 나오려면 그냥 처음에 한 방에 4가 빵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6분의 1. 그러나 이것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고 두 번째 4가 나와도 되죠. 더하기 12분의 1. 됐습니다. 구하면 값이 얼마입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질문 이것의 기대값 물어봤으니까 위아래 싹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 12분의 통을 12분의
1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3, 이게 12분의 3하고 똑같으니까 4, 3, 12, 5, 3, 15, 6, 3, 18 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 문제 20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 중에서 작지 않은 것을 X, 그 말은 크거나 같은 거를 X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X3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똑같아요.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 있고 5 나올 수 있고 6 나올 수 있고. 이때 확률. 자, 1번 문제는 얘를 구하는 문제고요. 어차피 평균 구하려면 이걸 싹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무조건 36 맞습니까? 1이 나오려면은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 왜냐면 질문이 크거나 같은 거를 쓰는 거니까. 자, 2가 나오려면은 2, 1, 1, 2, 2, 2. 이 세 가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나온 두 개 중에서 큰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게 2가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2 나오고. 근데 이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 2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기 때문에 이게 1 또는 2 아무거나 되기 때문에 정답은 두 가지 있으면 안 됩니다. 세 가지. 2, 2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36분의 3이고요. 3이 나오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3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1, 2, 3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세 가지 쓰면 안 되고요. 뭐 곱하기 해서 6 써도 안 됩니다. 왜냐면 3,3 때문에. 그래서 쓰면은 1, 3, 2, 3, 3, 3이 가능하고 3, 3은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 1, 3, 2 해서 총 5가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면 전부 다 이렇게 홀수가 나와요. 36분의 5. 정답 36분의 5고요. 자, 그 다음은 36분의 7, 36분의 9, 36분의 11. 그래서 확률 싹 더하면 1이 되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균 구하세요. 물론 이게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식을 이용해서 시그마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쌤은 그냥 이렇게 풀고 싶어요. 36분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곱하고 곱해서 싹 더하면 되겠습니까? 36분의 1 더하기 2, 3은 6, 3, 5, 15, 4, 7에 28, 그 다음에 9, 5, 45 더하기 66. 그러니까 덧셈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끝!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면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오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 실수가 적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주사위 눈에 이 확률에서 x가 6개가 아니라 확률에서 x가 20종류야. 그러면 이 20개를 다 더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공식 같은 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21번. 네. 1부터 n까지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의 차이를 x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 2, 3, n-1, n, 총 n장의 카드가 있어요. 2장을 뽑는 거야. 그러면은 그 차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식으로 쓸게요. 확률 질량 함수는 식으로 쓰는 건데, 표를 그냥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표가 조금 더 편하니까. 차이가 제일 작을 때에는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차이가 제일 클 때는 2라고 n 뽑을 테니까 n-1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확률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 분해. 차이가 n-1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차이가 1인 경우는 몇 가지 있죠? 1, 2 뽑거나 2, 3 뽑거나 3, 4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그러니까 n-1가지가 있네요. 차가 2인 경우는요, n-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차가 2인 경우는 1, 3, 2, 4 해서 마지막에 n-2랑 n이니까 이 앞에 걸 갖다 카운트하면은 1부터 n-2까지 n-2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식으로 쓸 수 있겠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자, 보통 식 쓰는 거 잘 보세요. P 괄호 열고 확률 변수 X가 K일 때는, 자, 분모는 N 컨비네이션 2분의, 이것도 뭐 좀 풀어가지고 2분의 N에 N-을 써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그냥. N 컨비네이션 2분의,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일 때는 n-1, 2일 때는 n-2, n-때는 1이기 때문에 값은 n-k라고 쓰면 되겠네요. 단, 이때 k를 써줘야 돼요. k는 1, 2, n-1까지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확률 질량함수 완성!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5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5 이하란 말은 1, 2, 3, 4, 5니까 이거니까 요걸 싹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쓰면 돼요. 정답은 뭡니까? 이런 거 구할 때 막 시그마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n 컨비네이션 2분의 여기가 얼마 들어요? n-1부터 n-5까지 더하는 거니까 n-1에는 앞에 n이 다 됐으니까 5n이 남고요. 마이너스 1, 2, 3, 4, 5 더하면 15니까 이 값이 15. 이게 끝이에요. 되겠습니까? n-1, n-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출제 의도 중에 하나는 확률 질량함수 구하고 여기다 시그마 처리하고 얘를 갖다 구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교육과정의 트렌드는요. 2008년도, 7년도쯤에는 정말 통합교과적인 시험의 전성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봐도 별로 관계도 없는 걸 막 짬뽕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트렌드가 약간 바뀌어서 최근 트렌드는 그냥 중요한 거를 바로 물어봐요. 그래서 통계 단원이야. 뭐가 중요해? 통계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통계 자체에다가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이거를 수열 단원하고 막 무리하게 통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과거에 비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이런 게 나오면은 특히나 이게 n이 5 이하니까 그냥 바로 구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평균이니까 곱해서 싹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써볼게요. 시그마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시그마로 쓸 필요 없이 곱해서 하니까 무조건 평균은 n 컨비네이션 2가 분모에 들어가겠네. 그리고 이제 1 곱하기 n-1, 2 곱하기 n-2, 3 곱하기 n-3 마지막에 n-1 곱하기 이걸 이렇게 써볼까요? n-n-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되겠니?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1 곱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1 곱하기 n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1의 제곱. 그러니까 시그마로 써도 되긴 하는데 시그마로 그냥 안 쓰고 쌤이 그냥 풀어 썼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기로 얘가 더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 써도 돼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는데 이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n이 들어가 있고 1부터 n-1까지 더하게 되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이게 앞부분이고요. 이 뒤에 부분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n이 n-로 바뀐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서 정리를 하시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뭐 정리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또 2분의 n의 n-1이니까 보니까 뭐 n- 같은 건 전부 다 공통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계산이 또 생각만큼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되겠죠? 자, 다음 문제 22번.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적힌 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x의 평균을 구하십시오. 똑같아요. 쌤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확률 분포표를 쓰는 거를 좋아라 해. 공이 1부터 n까지 적혀 있으면은 그 중에서 4개를 꺼냈을 때 제일 적힌 수가 작으려면은 작은 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일 크려면 이게 n-3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n-3, n-4, n-2, n-1, n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큰 수들만 뽑으려면은 이렇게 4개 뽑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1부터 n까지 중에서 가장 큰 거 4개 뽑으려면은 이렇게 4개 뽑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x는 제일 커봤자 n-3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얘 평균 구하는 거니까 먼저 확률 분포표를 채워볼게요. 얘가 한 가지, 얘 제일 작은 1일 때는 어디로 갑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뭐죠? 무조건이지. n 컨비네이션 4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4개를 뽑습니다. 분의 한 개가 나오려면은 이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n n-1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 중에 4개를 뽑는데 가장 작은 수가 1이 되려면은 1은 반드시 뽑고요. 나머지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n-1개니까 n-1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요. n 컨비네이션 4분의 제일 작은 숫자는 2를 뽑아야 돼. 2. 2는 뽑히면 안 돼. 그럼 이 나머지 숫자가 뭡니까? 이번에 n-2잖아. 그래서 이거는 n-2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3일 때는요. 똑같아요. n 컨비네이션 4 분의 n-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요. n 컨비네이션 4 n-3 컨비네이션 3 컨비네이션 3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어가지고 이 앞에 게 3이 될 때까지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3이 뽑히고 나머지가 n-2, n-1, n 3개 남는데 그 3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확률 분포 표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위아래로 싹 다 곱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구하는 과정이 이제 연산이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개념상으로 얘인 건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써볼게요, 선생님. 평균은 n 컨비네이션 4분의 1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3 더하기 2 곱하기 n-2 컨비네이션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얼마예요? n-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평균인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따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근데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학교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여기까지 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이 뒤의 과정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교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 뒤 연산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키스틱 수열,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항정리에서 배웠거든요. 이항정리를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순열과 조합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 있었죠. 그래서 이항정리에 가면은 뭐가 성립하냐면은요. 이렇게 성립해요. 얘를 3C3만 놓고 보면은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3을 하게 되면은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얘가 4C4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뭐가 똑같냐면은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는 게 4C4에서 4C3을 더하면은 이게 그거잖아요. 그 파스칼의 삼각형.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값이 이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얘가 5C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더하게 되면 또 5C3하고 5C4 더하면 역시 더하게 되면 역시 6C4가 됩니다. 점점점 마지막은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4가 되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항정리 교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엄밀하게는 고등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나올 일은 없지만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치면은 그 과정에서는 한 번쯤 볼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4가 나와요. 이해 되겠습니까? 파스칼 삼각형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꺾여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은 분자를 뭐라고 쓰면 이게 앞에 1, 2, 3이 있는 게 지금 보기가 싫잖아요. n 컨비네이션 4분의 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3C3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n-3의 3C3 앞에는 n-2의 n-2의 4C3
이렇게 이제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개수가 그치? 개수가 n-4군요. 쏘리. n-4. 개수가 뒤로 갈수록 하나씩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 이 앞에 개수가 1, 2, 3에서 제일 마지막에 n-3까지 커지니까 이 3C3 하나는 그냥 따로 톡 떼내고 그러면 뭐가 남느냐? 요 앞에 있는 잠깐만. 선생님 말을 거꾸로 잘못했어요. 숫자 크기를 잘못 봤어. 다시. 쏘리. 이게 1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줄여가지고 n-1 컨비네이션 3 더하기 n-2 컨비네이션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3 컨비네이션 3까지를 먼저 하나 씁니다. 이 앞에 1 여기서 한 개씩 가져와가지고 한 줄 쫙 썼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이거 써먹었으니까 여기 한 개 남아있잖아. 다시 또 한 개 가져와서 n-2 컨비네이션 3 더하기 n-3 컨비네이션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3 컨비네이션 3을 씁니다. 이렇게 분자를. 그럼 제일 마지막에 여기 하나 있는 3 컨비네이션 3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줄여 쓴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 커서 4 컨비네이션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더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 거보다 하나 큰 n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아까 했던 이 과정처럼 점점 하나씩 커져가지고 요거보다 하나 큰 n-1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4 컨비네이션 4가 됩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 분자가 뭐가 똑같냐면요. n 컨비네이션 4분의 4 컨비네이션 4 더하기 5 컨비네이션 4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 컨비네이션 4까지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고요. 이걸 한 번 더 파스칼 함경 쓰면은 n 컨비네이션 4분의 하나씩 순차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n 플러스 1까지 해서 하나 더 커지고요. 컨비네이션 이것도 하나 커져서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4팩토리얼 분의 4, 3, 2, 1 n-1, n-3 분의 5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 n, n-1, n-2, n-3 해가지고 약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간단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분명히 연산은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 이 자체가 역시 교육과정까지 고려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식을 쓰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해. 또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뒤에 연산 부분은 조금 가볍게 봐도 돼. 자, 이게 쌤이 하고 싶은 말이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자, 이제부터 이항분포 문제가 나오는데 이항분포는 공식 외우면 대부분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풀고 이번 8단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9단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3개, 부품 T가 2개 있는 상태에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여왔다. 현재 지금 S가 뿅뿅뿅 있고 T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여온 거야. 그러니까 추가된 부품은 S 또는 T이고요. 부품 S에게 쓰는 이항분포 2,2분의 1이니까 2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뭐 가능한 조합은 SS 아니면 ST 또는 TS 아니면 TT 이렇게 4종류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4분의 1이고요. 왜냐면 하나가 들어올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요. 이게 얼마입니까? 다시 또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7개의 부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였을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가 됐을 때 임의로 한 개를 뽑았을 때 그게 T가 나왔대요. 한번 봐봐요. 해볼게요. 일단은 이걸 1번 코스라고 적게요. 1번 코스가 될 확률은요.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1번 코스가 끝나고 나면은 S가 5개, T가 2개 남아있겠지. 그 중에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였대. 그러면 이 값은 7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번 코스 S 2개가 추가가 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게 T가 될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될 상황은요. 2분의 1이죠.
그럼 이때는 S가 4개, T가 3개인 상태인데 그 중에 임의로한 개 뽑았을 때 T가 나오려면은 이 값은 7분의 3이 됩니다. 마지막은요, 또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7개는 SSS, T 4개인데 그 중에 하나 뽑았을 때 T가 나오려면은 7분의 4가 되는데 이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먼저 일어난 상황.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먼저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이렇게 될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지요. 뭐 지금 상황에서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는 설명 생각하겠습니다. 문제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T였다라고 하는 먼저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한 것분의 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의 값은 14분의 동그라미가 14분의 28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4분의 28분의 2. 이게 원하는 답이고요. 약분하면 12분의 2니까 정답은 6분의 1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24번. 이거는 이제 과거 고3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A, B 두 사람이 각각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던지는 시행을 한다. 나오는 두 주사의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 아니면 B가 2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차가 0이거나 1이거나 2가 되면은 이게 되면은 A가 1점이고요. A가 플러스 1이고요. 차가 3이거나 4이거나 5. 차가 6일 수는 없죠. 2하고 6이 나오더라도 차가 5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B가 1점을 얻습니다. 이거를 15회 반복합니다. 독립시행이네요. 그랬을 때 A하고 B하고 이기는 점수의 기대값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에는 이기는 횟수만큼이 점수기 때문에 이기는 횟수의 차이 딱 보니까 이거는 이항분포 문제입니다. 이항분포 문제는 항상 횟수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가 이기려면 차가 0 또는 1 또는 2가 나오는데 차가 0이 나오려면 6가지. 차가 1이 나오려면 몇 가지야? 차가 1이 나오려면 1, 2, 2, 1. 다시. 차가 2라면 1, 2, 2, 1, 2, 3, 3, 4, 4, 5, 5, 6. 반대로 3, 2, 4, 3, 5, 4, 6, 5. 10가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차가 2가 나오려면은 똑같아요. 1, 3, 2, 4, 3, 5, 4, 6. 그럼 이걸 뒤집으면은 8가지. 해서 구하면 얘가 24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총 36가지 중에서 A가 이기는 경우는 24가지, B가 이기는 경우는 12가지가 되어서 확률로 치면은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15회를 반복하면은 A가 평균 몇 번 이길까요? 10번 이기겠죠. B는요? 5번 이기겠죠. 그럼 그 차가 얼마입니까? 정답 5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항분포 관점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A가 이긴 횟수를 확률면서 X라고 하면은 이 X는 이항분포 괄호 열고 15회 시작하고 한 번 이길 확률 3분의 1을 따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A가 이기는 횟수는 결국에는 A가 이기고 지는 거는 앞의 상황과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독립시행이고 그 다음에 횟수를 물어보는 확률이기 때문에 횟수와 관계가 있는 거는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MP 하니까 10이 되고. 근데 반대로 B가 이기는 것은 이 X는 이항분포 15, 이길 확률 3분의 1 하니까 5번. 평균 5번. 그래서 그것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지난 시간 시작할 때 쌤이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8-25번에 나와 있는 왜 이 표현이 분산화 관계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지금. 맞습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면 이항분포입니다. 독립시행 확률이잖아요. N의 독립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P가 K번 일어날 확률에 대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에 해당하는 것의 fx의 최소값을 MP로 표현하세요. 이런 뜻인데 얘가 뭐냐면은요. 이 K가
x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 x하고 k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뭡니까?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시그마 제곱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분산화 관계가 있습니다. 단 그때 그 분산은 x가 무엇일 때? 평균일 때만 분산입니다. 이때는 지금 변수가 k예요, k. 보통 k-x라고 많이 쓰는데 예, 뭐 제곱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만 분산인 거야. 그 정답은 그때가 최소값이고 정답은 NPQ입니다. 왜냐면 분산 곳이 NPQ니까. 뭐 또는 NP 괄호열고 1-P. 왜냐면 이제 N하고 P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얘 fx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x는 2차 방정식이고요.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괄호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의 제곱에 px는 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가 좀 많아요. 요것도 변수입니다. 이것도 k에 관해서 바뀝니다. 이것도 바뀌고요. 이것도 바뀝니다. 여기는 안 바뀝니다. 이걸 식을 갖다 이렇게 분배법칙을 뿅, 뿅, 뿅 이렇게 분배법칙을 쓰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자, x는 이 시그마 k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따라서 이거는 x 제곱을 앞으로 묶어내시고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p 괄호 열고 x는 k 더하기 여기는 x는 또 앞으로 묶어내고 자, 마이너스 2x를 앞으로 묶어내면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의 제곱에 k의 p의 x는 k 더하기 이번엔 묶어낼 게 없습니다.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의 제곱에 p의 괄호 열고 x는 k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값은 확률이고요. 이 확률의 모든 합은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의 이 값은 이항분포에서 모든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1입니다. 1.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만 남게 되는 거야.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요. 이항분포에 있어서 확률 변수 x가 0부터 n까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한 거니까 한마디로 xi, pi라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항분포의 평균이 뭡니까? 이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있고 곱하기 여기가 np가 들어가는 거죠. np. 얘가 지금 np가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항분포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뭡니까? 확률 변수 k제곱의 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2x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뭐로 배웠습니까? 분산을 구할 때에는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겁니다를 배운 적이 있고요. 따라서 2x제곱은 얘를 넘어가게 되니까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뭡니까? 더하기 분산은 npq고요. 더하기 얘는 뭡니까? np의 평균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어차피 이런 값들은 상수기 때문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최소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말하면 x가 무엇일 때? x가 np일 때, 그다음에 x가 평균일 때가 최소값이 되고요. 그 np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n의 제곱, p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np 집어넣으면은 2의 n의 제곱, p의 제곱 더하기 npq 더하기 n의 제곱, p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완전히 npq만 남게 돼서 여러분 그때 최소값은 분산이 되는 걸 알습니다. 질문이 n하고 p로 표현했으니까 정답은 n하고 p로 표현한 거니까 npq가 아니라 np의 1-p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5번 같은 형태는 사실은 결과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분산꼴처럼 쓰여져 있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처럼 쓰여져 있는데 그때 그게 평균에 대해서가 아니라 임의의 숫자 a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것의 최소값은 바로 그 미지수 a가 또는 임의의 미지수 x가 평균일 때가 되고요. 그때 최소값은 바로 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시고 자, 8단원 내용이 조금 방대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수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었고요.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한 부분은 오히려 조금 가볍게 푸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진짜 중요한 파트는 정규 분포입니다. 9단원부터 시작할 테니까 다음 수업 시간부터 시작되는 9단원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